지구를 지키는 기후병, 글로벌 기후대사 2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기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번 발대식에 참가하고 있나요? 전 여러분들을 바로 오늘 이후부터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지구를 지키는 이 글로벌 기후대사로서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하는 그 시작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글로벌 기후대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방크,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과 친구가 되어 친구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려나갑니다. 우리의 꿈은 20만 사이버 외교관이 5명씩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100만 명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에 왜곡되어 알려진 한국 역사, 영토, 문화 내용을 시정하는 것 또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역사가 세계에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국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 세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 외교에 관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국가가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유엔에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가난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우리가 21세기 지구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계인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한국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시민을 넘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촌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리며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늘 예산, 인력, 조직, 공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1999년 대학생 수업과제에 불과했던 작은 해외 펜팔 사이트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없이도 사이버 외교관 학교,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지구촌 촌장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와 1억 5천만 한류 팬을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대한민국과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방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를 고치는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방크의 어떤 역사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지구촌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 독립운동가에서부터 지구촌을 바꾸는 국제기구 직원들까지 하는 역할까지, 즉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의병입니다. 자, 여러분 의병의 정의가 뭘까요? 자, 의병은 국가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집한 군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와 고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인입니다. 자, 저는 방크를, 우리를 의병이라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의병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 구한마 의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 볼까요? 1592년 임진왜란 다 아시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시작된 지 7년간 전쟁으로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조선의 숨겨진 비밀가 있습니다. 바로 의병입니다. 자, 적들이 이미 오고 있고 이들로 싸우면 우리는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장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싸운다면 우리 마을은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까? 자, 의병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곽재우 의병장이시죠. 자, 적의 포로가 될 것이지 않고 싸우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또 의병에 대한 기록 볼까요, 여러분? 자, 의병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곧 의병의 힘입니다. 자, 인류 역사일에서 이렇게 정규 군인이 아닌데 자발적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웠던 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또한 바로 우리 나라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바로 의병입니다. 또 있죠. 바로 1907년 을사늑 이후니까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가 퍼즐되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조선인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해 조선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올바로 전달되지 않았죠. 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올바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입니다. 막대한 힘을 가진 적의 침략에 나라의 운명이 되었던 시절, 바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활동했던 청소년 의병입니다. 자, 이병들 활동에 대해서 한 외신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때 한 말합니다. 의병님.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도 이기기 힘든 것을 압니다. 이렇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전력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에 결코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던 우리의 정신, 바로 의병 정신이죠. 자, 이 의병 정신을 보면서 그 외신 기자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기록을.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문장을 주목합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때 전 세계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침략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렸을 때 우리 젊은 의병들이 외신기자 앞에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모습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외신기자가 이런 남겼던 문장은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바로 100년 후에 지금 나한테, 우리한테 전달한 애국심, 나라를 구하고 회사를 구한다는 애국심. 그리고 전혀 겁먹지 않은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 오늘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의병으로서 가질 자세가 이거 아닐까요?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그 자세,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기억해야 될 애국심의 가치. 자, 저는 이렇게 해서 100년 전에 우리 그 10대 독립운동가 분들의 활동이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세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11살 때부터 탈레반의 여학생 교육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펼침. 15살 때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함.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 탈레반의 협박에도 목숨을 걸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운동 추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그녀를 표지 모델로 발탁. 그녀가 전통 의상을 입은 이유. 방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보그 표지를 보는 전 세계 소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제기구 UN, 그녀를 평화대사로 임명.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 2019년 올해의 인물로 16세 그레타 툰베리 선정. 타임즈 역사상 세계 최연소 올해의 인물.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연설. 기후위기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기후위기 대응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5개국을 유엔에 제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하. 1909년 대한제국 항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유동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18세 장래성, 박옥년. 17세 장경래, 박현수.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소녀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독립운동 전개. 17세 박홍식 안옥자, 16세 이범재, 15세 성혜자, 14세 소은명 성나금, 12세 한희수, 9세 김선호.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독립운동을 펼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훼손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말랄라 유사푸자이,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100년 전 한국의 10대 청소년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뭐죠? 자, 대사는 바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입니다. 전 세계에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최고의 어떤 지도자죠. 자, 그 대사가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임명한 대사도 있는데요. 저는 바로 100년 전 우리의 어떤 독립을 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며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가 힘들었을 때 그때 대사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던 바로 우리 역사 속 대한민국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또한 바로 21세기 의병으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또 바로 대한민국 대사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대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볼까요? 자, 1907년이죠. 아까 의병이 우리의 또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외 특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설 이종 씨죠. 바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기구에 일본의 침략 고발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미션을 준 바로 이 청년들이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국제기구에서 일본 침략을 고발하고자 했는데요. 일본의 방해로 바로 국제의자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만나면서 직접 바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제기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못했지만 그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렸고 외국인들한테 알렸고 길거리에서 알렸고 찾아가서 알렸고 그 결과 이렇게 외신 1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쩌면 국제기구에서 연설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주어진 임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적을 완수해서 신문 1면에 나와서 오늘날에도 그 외교관 대사들이 외국 신문 1면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외신 1면에 바로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또 있으면 바로 홀만 허버트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바로 외국인이지만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자기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본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한국을 가짜 뉴스를 뿌렸을 때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 부분을 분석하고 시정하는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고치는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사로 왔다가 직접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올바른 내용을 알리기 활동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활동을 볼까요? 자, 이번에 활동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활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1882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사로 들어와서 이 당시에 뉴욕 타임즈 같은 언론이죠. 뉴욕 트리븐, 뉴욕 타임 전신이죠. 한국어라는 글을 발표했고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지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우리 역사가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나라 역사가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해외 외신에 기고한 거죠. 또 독립신문 영어판을 만들어서 홍보했고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으로 홍보했고요. 또 미국 월간지에 우리나라 찬란 역사 문화를 홍보했어요. 훈민정음, 거북선, 공속활자 이렇게 오늘날도 해외 월간지에 그 한국을 소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정말 힘들었을 때 바로 목숨을 걸고 해외 언론에 잡지에 우리 찬란 역사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무시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라고 비하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심지어 이분은 한국어, 영어가 더 우수하다고 말도 했습니다. 또 특히 이분은 해외에서 잘못된 내용이 실려있을 때 그 내용이 고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 세계 지금 해외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독도가 타케시마로 돼 있거나 도요가 일본어가 돼 있거나 우리나라 역사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방크현을 고치는 것처럼 이분 또한 해외 외신의 잡지에 잘못되어 있을 때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의 활동이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바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지구를 지키는 의병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이분들의 활동을 영상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자, 이분의 뜻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100년 전에 외국인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한국의 역사를 알린 것처럼 지금 또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지금 처한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호머 헐버트 정신 아닐까요? 이렇게 한 개인이 나라를 구하고 대사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서서히 이제 나라를 넘어서 지구촌을 구하는 활동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명의 또 우리 나라를 구하고 또 나라를 세계에 알렸던 바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대사라는 타이틀을 엎었지만 바로 해외 동포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우리나라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창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든 자기 오렌지 하나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미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평범하지만 위대한 활동이 아닐까요? 자, 제가 바로 이분 활동을 소개한 영상 하나 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국가 이미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한 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국가 이미지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매력으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 이 사람은 100년 전 오늘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낸 독립운동가입니다. 1894년 이 사람의 나이 16세. 이 사람은 강대국들끼리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며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힘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 불과 21세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할 인재를 육성할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됩니다. 1902년 이 사람의 나이 24세. 더 큰 세상에 가서 교육 전문가가 되어 조국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생활 중에 이 사람은 고국이 힘이 없고 가난해서 동포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곳곳에서 고국에 대한 왜곡되고 편견된 국가 이미지가 확산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미개하다. 한국인은 더럽다. 한국인은 미래가 없다. 한국인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미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왜곡된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자신부터 실천했습니다. 직접 한국인 거주 지역 곳곳에 있던 더러운 장소를 청소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천에 감동해 함께 실천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인 거주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이미지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인들의 힘을 모으면 한국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한인들과 미국인 오렌지 농장주와 연결해서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농장에서 한인들이 일하는 것은 작고 사소할지 몰라도 이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일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합니다. 오렌지 하나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따는 일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과 지도력은 세계 곳곳의 한인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이 사람이 만든 단체는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19년 이 사람의 인품과 헌신으로 세계 곳곳에 분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침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 통합 임시정부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0년 1월 8일자 독립신문 1면. 이 사람은 세계인들에게 100년 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한 명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민이 모두 다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황제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다 옥좌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입니다. 황제란 무엇입니까?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과거에 주권자가 한 사람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의 책임은 한 사람에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품은 이 나라의 이미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1938년 3월 10일 이 사람 나이 60세. 이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조국의 독립과 이 나라의 완성된 미래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꿈꾼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이미지 홍보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우리나라 올바른 느낌 알린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바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바로 기후대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바로 21세기 지구를 구하는 바로 기후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 한 명 한 명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기후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바로 방크 정신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관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지원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리며 행동하며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국제기구 지원 아니지만 바로 글로벌 기후대사로서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활동은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렸던 대사를 계승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병을 계승하는 거고요. 또 바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21세기 의병이자 대한민국 대사인 거죠. 자, 여기 100년 전 바로 의병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래 사진이죠.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이 보여주십니까? 바로 저는 바로 의병의 정신을 이어서 지금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촌을 변하는 글로벌 기후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에 임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어떤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 방크 회원들이 글로벌 기후대사 활동 이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전 세계 21세기 의병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 문화가 있으면 바로 독립운동가들처럼 그 내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바로 강나라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강복이 됐지만 여전히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뿌렸던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교과서인데요. 국가 시작 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때 한국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여러분 콜로니 뭐죠? 식민지. 당나라 때 한국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1910년도에 일본 한국 합병했다. 100년 전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한테 뿌린 내용이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건 한국을 도와주는 거다. 한국은 양한국이다. 한국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도와주는 거다. 침례가 아니라 보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100년 전에 전 세계에 뿌려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강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늘날 옥스퍼드 교과서 볼까요? 옥스퍼드 교과서에 고르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다 중국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시험 문제에 일본해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동해라고 쓰면 답이 틀려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퍼뜨렸고 또 이 당시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회의 때 한국 외교관 없으니까 일본 외교관이 대신 나가서 이렇게 틀린 내용을 넣은 내용이죠. 또 이렇게 보시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 때 퍼진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완전한 강복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틀린 내용을 100년 전에 의병처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리고 100년 전에 나라를 세계 알렸던 우리 역사 문화를 알렸던 우리 호모로버트 그리고 안창호 이런 분들의 뜻을 계승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크 회원들은 각 나라 교과서에 사전에 웹사이트에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등장 안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새롭게 등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다른 나라가 만든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강복이 되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 문화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콜리스라는 유명 사전에 우리 한복이 등재가 안 돼 있길래 이렇게 한복을 소개해서 한복이 한국의 찬란한 문화라고 등재했습니다. 우리 하버드 경영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였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 교재에 독도가 빠져있길래 건의해서 독도를 추가시켰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길래 하버드 경영대학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동해가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유병들처럼 그리고 한국 역사 문화 홍보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처럼 오늘날 각 나라의 교과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치고 시정하고 새롭게 우리나라 문화 역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에 우리 한복이 등재 안 돼 있고 당시 한복이 중국이 한푸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 많았지만 이 독립운동가들처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때 방크 청년들이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각 나라 유명한 하정 같은 곳에 바로 한복을 등재시켰고 이렇게 한복이 최초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또 방 고등학생은 해외 외신 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된 부분을 동해라고 건의해서 바꿨고요. 또 해외 유학생들도 울릉도가 일본어 되어 있는 부분과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명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건의해서 중국과 내용을 시정을 했고요. 동해 관련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이 수천명가 발행하는 교과서인데요. 방크 고등학생 회원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가 했었던 우리 영토와 역사 지켰던 활동을 계승해서 이렇게 유명한 교과서에 시정을 했고 지금 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도회사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있었길래 이 내용을 고쳤는데요. 이 내용을 고치면서 이렇게 출판사를 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방크 회원들은 전 세계의 출판사의 교과서에 일본의 표기의 부당함을 동의를 알리고 있고 그들의 주장은 일본해보다 훨씬 더 타당해서 세계 주요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동의를 함께 쓰고 있다.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바로 한국인 애국시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의병들이 했던 그 활동을 계승해서 이렇게 21세기 여러분 선배님이시죠. 방크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웹사이트 지도회사에 이렇게 일본 한국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 애국심이라고 바로 100년 전에 시작된 의병의 전쟁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계승해서 그 전쟁을 완수했죠. 그리고 해외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찬란한 역사 문화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보시라겠지만 미국, 캐나다의 정부계인 사이트인데요.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정복이 당해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 럴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전체 역사가 다 중국과 일본의 지배 역사라고 왜곡했던 이 캐나다 정부의 사이트에서 방크현들이 편지를 보내서 또 제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침략당한 정복의 역사, 오랫동안 식민지 역사,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는 중국이 식민지였다는 말던 내용을 이렇게 적극 건의해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long and rich history,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움직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를 이렇게 잘못된 내용에서 올바른 데 바꾸는 건 바로 한 명이 바로 대사가 돼서 하는 거죠. 또 나이가 문제라고요? 초등학생 방크회원은요 브리테니카라는 유명한 또 출판사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잘못된 부분을 건의해서 고쳤습니다. 또 방크 대학생 회원은 이렇게 수천 명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이렇게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92년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시작된 약 7년간의 전쟁.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조선의 숨겨진 비밀 무기, 의병. 국가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한 군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와 고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인. 적들이 이미 오고 있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장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싸운다면 우리 마을은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까? 의병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곧 의병의 힘입니다. 1907년 막대한 힘을 가진 적의 침략에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청년 의병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젊은 의병이 대답했습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죽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2024년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 위기.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 기후 위기. 기후 위기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씨 높은 22.7도씨. 1973년부터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 1위 기후 변화 완화 실패.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상승. 북극곰 멸종 위기.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상승. 지구촌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 지구 평균 온도가 3도씨 상승. 전 세계의 생산, 자본, 소비가 50% 이상 급락.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같은 피해. 이제 우리 인류를 구할 지구 의병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인류를 구할 의병. 글로벌 기후 대사를 찾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의병 글로벌 기후 대사 4가지 활동. 무관심을 관심으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제작하고 전 세계에 알립니다. 관심을 실천으로. 전 세계인 모두가 기후 의병이 될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직장, 한국, 세계에 맞춤형 활동을 기획, 실천, 전파합니다. 실천을 조직으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추진합니다.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과 글로벌 기후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어진 임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의병에서 지구를 구하는 의병까지. 나와 우리, 나라와 인류를 구할 의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 대사입니다. 1592년 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알리는 거고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인류가 처한
가장 위기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를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게 아닐까요? 자,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2024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위기,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 바로 기후위기죠. 기후위기로 지금 나와 우리나라와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엔연합에서 기후변화 감시하는 기구에서 한 보고서 볼까요?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 평년보다 높습니다. 자, 1913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볼까요? 1913년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일이 가장 높은 것이 최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세계에서 이렇게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2023년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글로벌 리더들이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위험한 일은 뭘까요? 바로 1위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위가 생태계 붕괴입니다. 자,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 싸웠던 그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활동을 이어져야 될까요? 바로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 의병이 지금 바로 지구를 구하는 의병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류가 겪게 될 가장 위험한 문제가 바로 기후 문제니까요. 자, 지구를 지키는 의병. 자, 우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이 멸종위기 당하고 있고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 곳곳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3도 상승하잖아요. 전쟁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끔찍한 문제죠.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1907년 나라를 구했던 의병이 2025년 방크와 경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인류를 구할 지구의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인류를 구할 의병, 바로 우리가 바로 글로벌 기후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글로벌 기후대사로서 이제 앞으로 활동하게 될 내용을 볼까요? 일단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무관심을 관심을 옮길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합니다. 다 관심을 실천으로, 이 무관심을 이제 관심을 옮겼다 그러면 이 관심을 이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 개인, 학교, 직장, 전 세계의 대상을 맞춤형으로 기후 대응 활동을 전파합니다. 그 조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기후위기 캠페인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각자가 기후의병장이 되어서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예정, 바로 한 개인이 한 단체를 넘어서 국가나 세계 정책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후정책을 제안하고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그 활동이 개인을 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후정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은 주어진 부가 아니라 대사로서, 여러분 대사가 뭐였죠? 100년 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알렸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기후대사로서 지구촌 기후위기를 여러분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기를 직접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추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바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사로서 비는 전 우리 의병의 뜻을 계승하고 완수해서 지금은 나라를 구하는 걸 넘어서 지구촌을 구할 바로 우리 위대한 글로벌 기후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대 활동을 마치기 기다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